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비싼 옷까지 다 걸쳤는데 왠지 어딘가 없어 보이는 사람. 처음엔 번쩍해 보였는데 오래 볼수록 허전한 느낌.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반대로 시장표 옷 한 벌 입었는데도 괜히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한마디 툭 던져도 아, 멋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돈, 외모, 학벌? 아닙니다. 그런 건 잠깐 반짝할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 채 살아가죠. 알면서도 놓치고 못 알아차리고 지나갑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걸 알게 되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거울 속 당신 자신도 달라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티나는 사람을 떠올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잠깐의 포장일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진짜는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품격이 갈립니다. 그게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오늘 그 다름을 만드는 결정적인 6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씀씀이에서 나오는 태도. 사람은요, 지갑을 여는 순간 본색이 드러납니다. 모임 자리에서 밥값 내는 타이밍에 조용히 먼저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한 걸음에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느낌이 옵니다. 반대로 지갑만 만지작거리다가 저 잠깐 다녀올게요. 슬쩍 자리를 비우는 사람. 모두가 아무 말 안 하지만 속으론 다 적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3번 반복되면 속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딱 저렇구나.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떡 한 조각. 그걸 내는 마음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낼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늘 내가 낸 이 한 끼는 내일 10끼, 100끼가 되어 돌아온다. 그분 옆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말투에도 눈빛에도 넉넉함이 묻어납니다. 그게 귀티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자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은퇴식을 했습니다. 40년을 한 직장에서 헌신하고 이제 내려놓는 자리. 모든 동료와 후배들이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날이었죠. 분위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조용히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에서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선배님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아십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20분 넘게 본인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누구를 도왔는지, 본인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날의 주인공 이야기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쟤는 늘 저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 모임이 끝나고 다들 말없이 집에 가는데 카톡방에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였는데 마지막에 좀 아쉬웠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결핍입니다. 나도 주목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마음속의 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압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박수를 칩니다. 필요할 땐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덕의 뿌리요, 군자의 근본이다. 여러분, 조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태도의 마지막은 시간을 지키는 데서 완성됩니다. 언제나 약속 시간을 10분 늦고 차가 막혔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 대화 중에도 상대의 말을 끊고 나도 아는데 하며 자기 얘기로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주변의 신뢰를 잃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건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자리를 빛내기 위해 박수 칠 줄 아는 사람.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급스러움입니다. 여러분, 다음 모임에서 계산대 쪽으로 먼저 걸어가는 사람. 주인공 옆에서 조용히 한마디 건네고 박수를 크게 치는 사람.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해 상대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다르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투의 힘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기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구는 가시가 박힙니다. 얼마 전 지인의 환갑 모임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한 분이 잔을 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올해는 유난히 좋은 일이 많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사르르 풀어졌습니다. 괜히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자리에 잘 왔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늙어가는 거 축하한다고 모였으니 그냥 한잔합시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사람들의 웃음이 줄고 말수가 줄어들더군요. 같은 상황, 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품격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로 다 무너뜨립니다. 그 차이 바로 언어의 격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투는 인생의 향기다.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자신감, 그 사람의 내공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감탄하는 힘입니다.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강연장에서 만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끝난 뒤 그분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와, 교수님. 그걸 그렇게 풀어내시다니 정말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느낌,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탄은 그 사람의 센스이자 내공입니다. 보세요.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들, 대단한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작은 것도 크게 감탄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야,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역시 다르십니다. 이런 한마디가 사람을 춤추게 만듭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칭찬은 햇살이다. 그 빛을 받으면 꽃은 저절로 피어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욕설과 뒷담화입니다.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은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제가 한 모임에서 본 장면입니다. 식사 중에 한 분이 배우자 이야기를 하며 아, 우리 집 사람 진짜 답답해 죽겠어. 같이 사는 것도 지겨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들 눈을 피하더군요. 왜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욕하는 사람, 배우자나 자식 험담을 하는 사람, 그건 인격이 꽝입니다. 왜냐고요? 가족은 내 삶의 거울입니다. 내가 욕하는 순간 스스로의 품격도 바닥을 치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지 가시가 돋는지 살펴라. 여러분,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내 얼굴이 됩니다. 내 표정이 되고 내 태도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세요. 욕을 삼키세요. 뒷담화를 줄이세요. 대신 감탄을 늘리고 칭찬을 늘리고 따뜻한 말을 더 많이 하세요. 말을 바꾸면 주변이 바뀌고 내 인생의 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것에도 우아하고 감탄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세요. 당신의 말에서 빛이 날 때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세 번째, 몸가짐과 외모의 정리. 여러분, 사람은 멀리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얼굴이 아닙니다. 표정과 몸가짐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는 사람,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사람. 그 모습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보입니다. 삶이 무겁구나.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다 느껴집니다. 반대로 등이 곧고 어깨가 열려 있고 걸음걸이가 반듯한 사람은요, 멀리서도 티가 납니다. 아, 저 사람 자신 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은 버스에서 내릴 때조차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살짝 들고 내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히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당당함 하나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자세는 내면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가장 큰 언어입니다. 그리고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전문 용어로 사코페니아라고 하죠. 종아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손가락이 맞닿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가 남는다면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자신감입니다.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보입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가늘고 허리가 굽으면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약하구나.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재테크는 실패할 수도 있고 금테크도 변동이 있지만 근테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허리를 펴는 연습. 매일 조금씩 쌓으면 내가 가장 먼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옷차림. 비싼 옷?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리입니다. 구겨진 셔츠, 때 묻은 신발, 너무 화려한 원색 옷, 과도한 액세서리. 모두 나 지금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머리를 빗지 않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어지러워서 겉모습까지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잘 다려진 셔츠 한 장, 주름 없는 바지, 윤기나는 구두, 담백한 색감의 옷. 그 안에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딱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나? 정돈과 깔끔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결핍은 외형으로 감출 수 없다. 몸가짐과 옷차림. 그건 결국 내 마음의 표지판입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 딱 1분만 투자하세요. 허리를 펴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세, 내 표정, 내 옷차림.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있나? 여러분, 그걸 점검하는 습관이 결국 당신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게 귀티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건강과 습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모든 품격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삶 상상해 보셨나요? 제가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50대에 이미 모든 걸 잃었죠. 집도, 차도, 해외여행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60대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허리 수술, 무릎 관절염, 당뇨, 병원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여행 가는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본인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번 돈 절반은 병원비로 쓰는 것 같아. 여러분, 몸을 돌보지 않으면 품격도 무너집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아닙니다. 고생 끝에는 통증이 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장 지방. 눈에 안 보여서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뱃속에 쌓인 지방은 심장, 간, 췌장을 조용히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폰 병.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보면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허리는 휘고 뱃살이 점점 앞으로 쏠립니다. 배가 앞으로 나오면 자세가 무너지죠. 자세가 무너지면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결국 마음까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몸에 쌓아놓은 근육과 체력은 당신이 평생 가져갈 최고의 재산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만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걷기, 종아리 근육을 손가락으로 감싸봤을 때 여유가 느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채우세요. 근육은 돈보다 더 귀한 자산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나를 지탱해주는 내 몸속 저금통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운동해도 음식 습관이 무너지면 몸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쓰리백. 다 들어보셨죠? 백미, 백설탕, 백소금. 이 세 가지는요, 짧게는 달콤하지만 길게는 독입니다. 게다가 정제식품, 소시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은 내 몸속에 쌓여 혈관과 장기를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브리아사 발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을 말해달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내 삶을 만듭니다.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도 음미하며 드세요. 하얀 쌀 한 톨 안에 농부의 땀방울과 대자연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빨리 먹고 치우는 건 삶을 허겁지겁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을 대하고 나를 돌보는 그 순간 삶의 품격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 피곤해. 짜증나. 뭘 해도 귀찮아.
그 말이 입에 달라붙는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가꾸는 건 거울 앞에 선 모습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이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얼굴과 삶을 결정합니다. 그게 귀티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감탄과 익살의 힘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 유난히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익살과 감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무겁게 내려앉기 쉽습니다. 잔소리, 훈계, 비교, 그런 건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익살 한마디, 가볍게 웃어넘기는 센스, 작은 일에도 감탄해주는 따뜻함, 이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지혜는 익살입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과 10개 중에서 3개 먹으면 몇 개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7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3개 남아요. 왜냐고 물으니 먹는 게 남는 거죠. 그 순간 강의장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이게 익살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웃음과 여유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머와 감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관계 자산입니다. 어떤 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건 당신 아니면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칭찬인가 싶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그냥 이빨림이 아니라 진짜 따뜻한 감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익살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입니다. 감탄은요,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본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두 하나를 보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시인이다. 여러분,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와 하고 감탄해 보세요. 상대가 기분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내 마음까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익살과 감탄은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지혜입니다. 그 한마디, 그 따뜻한 웃음, 그 작은 감탄이 당신을 참 좋다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바로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나기인데요. 여러분, 질투는요, 속으로 삼킨 독입니다. 말로 내뱉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다 새어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장면이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박수쳤죠. 그런데 한 사람, 입꼬리는 웃고 있었는데 눈빛이 차갑더군요. 그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뭐, 운이 좋았네.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챕니다. 아, 저 사람 마음이 좁구나. 질투는 이렇게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밖으로 던집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늘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사람은 질문을 안으로 던집니다. 내가 더 나아지려면 뭘 바꿔야 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뭐지? 밖에 던지는 질문은 끊임없이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내가 힘들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결국 주변이 다 멀어집니다. 안에 던지는 질문은 나 자신과 싸우게 만듭니다. 조용히, 묵묵히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싸울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문제와 싸우세요. 문제를 붙잡고 고민할수록 길이 보입니다. 질투는 나를 갉아먹는 것, 성장은 나를 키워내는 것. 그 갈림길에서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여러분, 질투와 비교는 당장의 분노는 달래줄지 몰라도 결국 내 마음과 얼굴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대신 문제와 싸우세요. 내 안의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음 씀씀이, 말투, 몸가짐, 습관, 태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고, 그것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빛이 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비밀은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걸까? 정해진 답안지에 갇혀 있지 않고 답안지 밖으로 나와 스스로 답을 써내려갑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래도 내 길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누구보다 멀리 갔습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는 말에도 자신의 중심을 딱 잡고 걸어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그게 진짜 멋입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그저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느끼며 사는 사람.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참 좋다. 바람 한 번 맞으면서도 이 순간이 선물이다. 그렇게 시간을 음미하며 사는 사람은 늘 얼굴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쁘게만 살지 않고 마음을 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작은 행복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소소한 웃음 하나를 마음속에 담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진짜 귀티가 납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빛납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늘 바뀌지만 그 사람 안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고급스럽게 빛납니다. 당신의 표정, 말투, 몸가짐, 습관, 그리고 태도까지 결국 철학이 스며들어야 진짜 멋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조용히 내 중심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게 품격의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귀티는 돈이 아닙니다. 명품도 화려한 외모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자세.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얼굴에, 몸가짐에, 말투에 배어나오는 것.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조금 더 아끼고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길 끝에서 당신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 비친 당신이 이런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저 사람 참 멋있다. 그 말 한마디, 그게 인생 최고의 훈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